안녕하십니까. 한문화 강좌 TV를 맡은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토요일 날인데, 서울 올라가는 날인데, 시간 약속이 조금 늦게 잡혀가지고, 조금 틈이 나서, 한번, 시간을 내서 한번 또 녹화를 만들어 봅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현자는, 그러니까 어진 사람이죠. 어진 사람은 그 밝음으로, 밝은 것으로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밝게 만들어 주거늘. 오늘날 사람은, 이것도 보세요. 오늘날, 나쁜 뜻이죠. 옛날 사람, 옛날에 어진 현자들은 이랬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 어두운 것으로서, 어두운 것, 자신의 어두운 것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밝게 한다. 사람들로 하여금 밝게 한다. 이게 안 맞는다는 거죠. 소수는 밝다, 호수는 어두움이다. 윤씨가르되 대학의 도는 명덕을 밝힘으로 시작해서 천하 국가에 펼치나니 그렇기 때문에 순종치 아니하는 것이 적다. 대부분이 다 순리적으로 따라온다는 거죠. 맹자가 고자한테 일러 말하기를 산경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요즘 말로 하면은 산의 자그마한 길이니까 오솔길이죠. 산의 그 오솔길에 그 해관이 사람이 다니는 그와 같은 곳이 이런 소리죠. 개연이라는 건 잠깐 요즘 말로 잠깐 사람들이 그거를 오솔길을 따라다니면 길이 만들어진다 이 소리죠. 길이 만들어진다. 처음에는 여러분 산에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풀이라든가 이런 걸 해지고 다니면서 한 사람 두 사람 계속 밟아 나가면은 잠깐 지나가다면 길이 만들어진다 이 소리죠. 그런데 잠깐 동안이라도 이런 소리예요. 잠깐 동안이라도 그 길을 다니지 않게 되면은 풀이 거기를 가득 채우게 된다. 이제 보니 자네의 마음에 띠가 엉겨져 있다 이 소리죠. 이렇게 길이 예를 들어서 모색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풀이 길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띠가 풀이 자네의 마음을 이렇게 막히게 만들었다 이런 소리죠. 경은 소로다. 해는 인행차다. 사람이 다니는 곳이다. 계연이라고 하는 것은 숙연지 경이다. 잠깐 사이에 이런 소리죠. 용은 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그렇게 제가 그랬죠. 일종의 형용사라고. 여기는 경이라고 하는 잠깐경이 있잖아요. 이것을 미루어서 숙연이라는 뜻을 이렇게 역추해서 해석하면 됩니다. 로는 큰 길이다. 위가는 잠깐 사이다. 모색이라고 하는 것은 띠가 자라나서 거기를 길 위에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의의 마음이 불가하다. 잠깐이라도 끊어져서는 이거 글자가 또 틀린 것 같네요. 요게 단자로 해야 되겠죠? 왜 이렇게 바쁜데 이 글자가 틀렸어요. 끊어질 단. 잠깐이라도 간단하면은 안 된다. 고자가 말하기를 우임금의 음악에 우지성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임금의 음악이 이런 소리죠. 우임금의 음악이 문학의 음악보다 뛰어난 것 같습니다. 훌륭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상은 가상이다. 높인다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우임금의 그 음악 소리가 문학의 소리보다 더 뛰어난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간접적 이거는 둘러대서 말한 거예요. 물론 이제
음악 이제 뭐냐면은 우임금의 덕이 문왕의 덕보다 더 훌륭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 덕을 음악으로서 이렇게 연주하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 상은 가상이다. 풍시가 말해도 우임금의 음악이 문왕의 음악보다 지나치다, 뛰어난 것 같다 이런 소리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음악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임금의 덕이 문왕의 덕보다 더 우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뜻도 내포되어 있는 거죠. 맹자르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말하는가?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가? 이런 소리. 하이 언지오. 태려니다. 이것도 나이다가 아니라 니자로 바꿔야겠네요. 태려니다. 이 태려라는 게 이게 뭐냐? 풍시가 그러되 태는 추자로 읽는 게 아니라 태로 읽는다고 합니다. 종을 묶은 종의 위에 매달려 있는 끈이에요. 아주 뭐랄까 가죽 같은 끈이겠죠. 줄에서 이르는 바 선충이 바로 이것이다. 뭐 이거는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고유명사니까. 러라고 하는 것은 그 목충이 깨문 목충이다 이런 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한번은 이거를 제가 실수했어요. 나무를 갉아먹는 벌레다 이렇게 해석해야죠. 그렇죠? 목충이 아니라 설목충이다 이렇게 읽어야죠. 제가 순간적으로 우임금의 종이 있는데 그 종을 묶은 그 끈이 벌레가 깨물어서 줄이 끊어지려고 한다. 그것은 사용한 것이 많았고 문왕의 종은 그렇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우임금의 종에 묶여 있는 끈이 오히려 거의 끊어질 지경인데 문왕의 그 종에 묶여 있는 끈은 비교적 아주 튼튼하다는 거죠. 이와 같은 까닭으로 우임금의 음악이 문왕의 음악보다 뛰어난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런 거죠. 이게 참 비논리적인 거죠. 자, 시 해족제려 이 어찌 좋기 그와 같은 사실을 알 수가 있겠는가? 그렇다면은 자네 말대로 한다면 여러분 성문에 수레바퀴 자국이 말 두 말의 힘 때문에 생긴 것이겠는가? 자, 이게 이제 여러모로 이제 생각을 요하는 거예요. 성문이라고 하는 건 뭐죠? 성문에 다니는 길은 굉장히 좁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마차가 하루에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움푹 패여 있죠. 그 밑에는 성문에 있는 그 관문은. 그런데 도로에는 마차가 많이 다녀서도 움푹 패이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거를 주석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풍시하러되 해족은 말하자면 이 어찌 좋기서 그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는가라는 뜻이다. 괴는 수레의 마차 자국이다. 양마라고 하는 것은 한 수레에 묶여 있는 거다. 수레 하나를 말 두 마리가 이제 끌고 간다 이 소리죠. 자, 성중의 도로는 이 도자도 이것도 오자 같은데요. 성중의 도는 아마 글자도 천천히 써야 되는데 이것도 오자겠죠. 구계를 용납하니 그러니까 마차가 여러 대로 다 지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레가 가히 흩어져 갈 수가 있다. 폭이 넓으니까. 성중의 도로는 여러 필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넓기 때문에 수레가 가히 흩어져 갈 수 있는 거로 그 수레 자국이 얇고 성문에 있어서는 오직 수레 하나만을 용납하기 때문에 모든 수레 모두가 그 하나의 길로 경유한다. 그와 같은 까닭으로 수레 바퀴 자국이 깊이 패여 있는 것이니 이런 소리죠. 날마다 날이 오래되고 수레가 많이 지나가서
그와 같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은 수레 하나와 말 두 필의 힘으로 능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예, 말하자면 우임금은 문왕전 천여년에 살았던 분이다. 고로 종이 오래되고 그 묶어놓은 끈이 끊어진 것이다. 예, 그렇죠. 낡으면은 사과쟁이고 물론 천년 세월 동안이니까 이건 일종의 여러분 그냥 우스갯소리로 뭐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문왕의 종은 오래되지 않아서 그 끈이 온전하니 이것으로서 우열을 논해서는 안 된다. 예. 이 장의 본의는 본래 의미가 잘 통하지 않는다. 예, 받지가 않다 이 소리죠. 구설에는 그 서로 구설이 서로 이렇게 이어져 온 것이 이와 같은데 풍시가 여기 앞에서 풍시 해설이 있었죠. 풍시가 잠옷 이런 소리예요. 비교적 명백하다. 차이가 있다 이 소리예요. 보다 조금 명백한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뜻으로 보는 게 낫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글을 이렇게 남겨두니 그러나 그 옳고 그름은 또한 자세히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충 이런 뜻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측하는 건데 이치상 그럴 수가 있죠. 예. 제나라가 이제 가뭄이 들어가지고 백성들이 이제 굶주리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진진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나라 사람이 이제 제나라 국민들이 모두 선생님으로서 이거 맹자로 선생님으로서 장차 다시 그 당읍의 창고를 열어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데 이런 소리죠. 창고를 열어가지고 그 이제 백성들을 굶주리는 것을 이제 궁유를 할 것이라고 이제 기대한다 이런 소리죠. 그런데 자기가 볼 때는 잠옷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혼자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 앞서 제나라가 일찍이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서 흉년이 들었거늘 맹자가 제나라 왕한테 당읍의 창고를 열기를 열어서 빈궁한 것을 백성들의 굶주림을 구제하기를 권했다. 그런데 이때 이르러서 또 흉년이 들어가지고서 가뭄을 인해가지고 백성들이 이제 굶주리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진이 물어서 말하기를 자 제나라 사람들이 선생님 맹자를 보고 다시 발당을 임금한테 권해서 그 당읍의 창고를 열어서 열고 또 스스로 말하기를 이렇게 바라는데 제나라 사람이 선생님한테 제나라 임금한테 다시 발당을 하기를 권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근데 잘못 자기가 보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걱정한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참 아주 미묘한 얘기를 하고 여러분이 이게 봤을 때 요걸 그냥 읽으면은 그냥 그럴듯하다 그러지만은 여기에 나오는 이 말이 굉장히 후세에 많은 영향을 미친 말이에요. 이것은 품부의 행위이다 이러면서요. 품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품부의 행위와 같은 것이다. 진나라 사람 가운데 여기는 요 진나라 사람 가운데 품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선박이라는 호랑이를 맨손으로 잘 때려잡았다 이런 소리예요. 선박호라고 하는 것은 품부라는 사람이 호랑이를 잘 잡았다. 때려잡았다. 그런데 마침내 이 사람은 일종의 용사죠. 용사였는데 훗날 마침내 어엿한 선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뀐 거죠. 사람은 완전히 동네 약간 건달 양아치 같이 그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껄렁껄렁하게 힘자랑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변해가지고 마침내 훌륭한 선비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교회를 나갔어요. 지하 교회를 나갔는데 어떤 무리들이 호랭이를 쫓는단 말이에요. 쫓아갔어요. 호랭이를. 호랭이 가죽이 얼마나 좋습니까? 귀한 거죠. 호랭이 가죽을 얻으려고 쫓아간 거죠. 그런데 호랭이가 부라는 건 뭐냐면 산 모퉁이에 이렇게 딱 갈림길에서 산을 지고 딱 버텨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막지 감히 잡을 수가 없었다. 이 무리들이 그러다가 멀리서 풍부가 오는 것을 보고 풍부가 오는 것을 보고 뛰어가가지고 풍부를 맞이했다. 그랬더니 풍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수레에서 내려왔다. 자, 그런데 그 무리들은 이 호랭이를 쫓아갔던 무리들은 막 반가워서 죽는 거죠. 야단 난 거예요. 막 박수치고. 그런데 선비되었는 자는 웃었다. 웃었다는 게 진짜 웃은 게 아니죠. 비웃었다 이런 소리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아니 풍부가 뭘 잘못했죠? 왜 선비들은 비웃었냐? 웃었느냐 이 소리예요. 선비들은 왜 웃었는가? 무리들은 호랭이를 쫓았던 무리들은 막 반가워서 죽죠. 아이고 이제 풍부 나리가 오셨으니까 저 호랭이는 이제 잡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선비들은 그 행동에 대해서 웃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풍부가 뭐를 잘못했냐 이거죠. 왜 선비들이 비웃었는가? 옛날 버릇이 그대로 나와서 그런 겁니다. 옛날 버릇이. 이때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였죠. 손으로 잡는 것을 박이다. 마침내 선사가 되었다는 것은 후에 능히 좋은 일을 행했다. 지는 나갔다. 부는 의지했다. 산곡을 우라한다. 그러니까 산 모퉁이라고 그러죠. 산 모퉁이에서 딱 호랭이도 갈 데가 없으니까 딱 버티고 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놀랬죠. 영은 촉이다. 접촉하지 못했다. 소지는 그 멈춤을 알지 못하는 것을 웃었다. 비웃었다 이런 소리예요. 아마 이때 제나라 왕이 이미 맹자를 쓰지 아니했고 맹자 또한 장차 떠나가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 말 이와 같았다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그 성리학의 그 소위 말해서 원조격에 해당되는 명도 선생이 젊었을 때 사냥을 굉장히 좋아했답니다. 지금으로만 하면 옛날에는 제일 즐거운 오락이 사냥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명도 선생이 이제 그거를 많이 바꾸고 본인 스스로도 노력을 해가지고 사냥하는 거를 이제 그만두었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런데 어느 날 진짜 마찬가지로 들판을 지나가는데 저 한쪽에서 사냥할 때는 막 북치고 장구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북치고 장구치는 그 사냥하는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명도 선생이 이열지심,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동심이 된 거예요. 그 소리 듣고 아이고 저기서 사냥하는구나라는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순간에 명도 선생이 자기 자신이 내가 품부와 같구나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품부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맹자에서 나오는 고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해서도 그 버릇이라는 거, 옛 버릇을 고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친구들하고 모이면은 카드 놀이도 하고 그랬는데 간혹 가다가 뭐 TV에서 카드 치면은 저도 카드 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이게 바로 품부의 도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그 품부가 잘못한 거는 아닌데 선비의 입장에서는 아이고 옛날 버릇 못 고쳤네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잘못했느냐 뭐 그 정도는 아니죠. 품부가 무슨 심하게 잘못한 것은 분명히 아닌데 그 습성이라고 하는 게 고치기가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 것을 들춰내서 말한 거니까. 자, 이 글이 또 참 어렵게 썼어요. 내가 입이 맛을 느끼는 것과 눈이
색을 보는 것과 귀가 소리를 듣는 것과 코가 냄새를 맡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와 그 다음에는 요것만 먼저 해서 장자가 이르는 바 양인즉 그 부명어 천이요 도인즉 책성의 기다. 이거 뒤에 또 나오는 거 아닌가? 이거 왜 이러지? 맨 뒤에도 나오는데 요거는 나중에 해석하겠습니다. 제가 겹쳐 있네. 예. 정제가 이르되 이 5가지의 욕구는 바로 성이다. 예. 우리 본성이죠. 감각적인 성이죠. 그러나 여기에는 분이 있다. 분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수가 있다고 할 때는 넘어서면 안 되는 어떠한 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이 입에는 좋지만 너무나 지나치면 어떻게 됐습니까? 문제가 있죠? 예. 어떠한 아름다운 색이 눈에는 좋지만 너무 지나치면 어떻게 되죠? 예. 사람의 마음을 홀리게 되죠? 예. 다 마찬가지예요. 소리라든가, 예. 좋은 향기라든가. 여기에는 넘어서면 안 돼. 어떠한 지켜야 되는 어떠한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인이 이거 조금 이상하다. 글이 왜 이렇게 됐지? 이게 글이 틀리진 않은 것 같은데, 자, 이것은 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없고 절제해야 된다는 것은 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되는 거야. 내가 내 성에 원래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구하면 반드시 얻어야 된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성은 성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떠한 품성이지만 구해서 반드시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명이라고 한 거예요. 이거 조금 또 다 했는데 또 글이 이상하네. 이거 참 할 수도 없고.